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시케이 교육 영어 강사 은하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에티하드 항공 어세스먼트 중 스피드럽, 잉글리시 테스트 그리고 각종 액티비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파이널 인터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는 오늘 에티하드 항공이 파이널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더 파이널에 나를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파이널은 도대체 왜 보는 걸까요? 파이널은 에티하드만 보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쵸? 모든 항공사에서 파이널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그 항공사들이 도대체 왜 파이널 인터뷰를 보고자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지원자의 승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뭐죠? 가능성, 그쵸?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한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늠해 본다는 거에 중점을 주셔야 돼요. 즉, 면접관님이 지원자 여러분이 완벽한 승무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를 기대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진 않아요. 다만 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승무원의 역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 친구가 교육을 좀 해준다면 이 친구가 충분히 승무원으로서의 자질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기 위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파이널 인터뷰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How, 그쵸? 면접관님은 어떻게 나의 자질과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질문, 면접관님이 하는 질문과 지원자가 하는 답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면접관님이 하는 질문은 그냥 하시는 질문이 없어요. 다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의도에 맞게 우리 지원자가 대답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친구 승무원으로 일을 하면 잘하겠다. 혹은 지금도 저렇게 일을 하는데 과연 승무원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바로 답변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경험, 여러분들의 경험,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느낀 점, 배운 점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험과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고 삶을 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 가지고 면접관이 여러분을 판단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아주 멋지게 이야기하면 그걸로 끝날까요? 면접관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냥 이야기들만을 듣고 예를 들어서 정의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 어떻게 했어? 그런 이야기들만을 듣고 여러분을 판단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쵸? 실제 경험이란 뜻이겠죠. 실제 경험들을 듣고서는 판단을 하신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에피소드가 결코 드라마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극적이거나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면접관님은 절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반문하시죠. Really? Really? 이런 식으로 Is that true? 이런 식으로 속으로 반문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뭐 할까? 속으로 반문하면 어떻게 돼요? 재질문, 팔로업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시겠죠. 그게 계속 오가다가 이 팔로업 질문은 좋은 쪽의 팔로업 질문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가다가 여러분이 이 대화 형태를 듣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압박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압박 질문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압박 질문은 압박 질문이 아니라 면접관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의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클리어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감 가고 되게 면접관님한테 딱 와닿는 그런 대답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대답은 현실성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현실성의 바탕을 둔 대답만이 면접관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숙지하시면서 답변을 조금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와 함께 어떻게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한 질문이든지 질문을 처음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바로 의도 파악이에요, 여러분. 의도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이 면접관이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내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답변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떠한 확률이 커지죠? 동문서답을 할 확률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선생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게 변할 수 있겠죠. 살짝씩 모든 게 변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절대 변하지 않았던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의도 파악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이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뭐 하셔야 돼요? 프레임, 즉 뼈대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뼈대를 먼저 만드는 건 무슨 과정이냐? 이 의도가 파악이 됐으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 스트럭처를 잡아놨어?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이 스트럭처에 맞는 에피소드, 예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시도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떠한 예를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지, 어떠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셔야 돼요? 바로 정리하는 단계가 organize, 정리하는 단계가 있으셔야 한다. 즉, 우리가 intention, 의도를 파악했어요. frame, 뼈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에피소드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organize, 이 전반적인 대답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면접관님에게 공감 가는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없이, 쓸데없는 이야기가 없이. 자, 쓸데없이 장황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스트럭처대로 가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자, 봅시다. How do you handle when you have a disagreement? 라는 질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바로 의도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이 면접관님이 이 질문을 나에게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자, 여러분, disagreement예요. 그쵸? 의견 충돌. 의견 충돌, how, handle. 어떻게 처리했니? 이게 면접관님이 물어보는 메인이에요. 그러면 왜 면접관님은 내가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핸들링 했는지가 궁금하실까요? 바로 이 친구의 이런 과거 경험들을 통해서 승무원이 된다면 의견 충돌이 있을 시, 여러분 승무원 되면 의견 충돌이 전혀 없을까요? 많죠. 많을 거예요. 지금도 많을 수 있고요. 나중에 승무원이 돼서도 많이 그런 일들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친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할지가 면접관님이 너무너무 궁금하신 거죠. 즉,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의 미래를 바라보겠다.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의도는 잡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프레임을 잡아야겠죠. 뼈대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럼 내가 무슨 얘기 할 것인가? 핸들이 나왔네? 그러니까 내가 보통 과거의 경험들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경험, 배운 점, 내 의견, 내 생각,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과거에 내가 다양하게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well, whenever I have disagreement, I usually do blah blah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뭐가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내가 방금 얘기한 거에 맞춰서 에피소드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마무리할 때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라는 기본적인 뼈대를, 프레임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답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거치는 과정이 브레인스토밍이고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을 한다면 면접관님은 wow, she's gonna handle very well 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파이널 인터뷰는 너무너무 중요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려운 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냥 답변을 만드신다면 장황한 답변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장황한 답변 안에서 면접관님은 보고자 하는 거를 못 보실 확률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어떠한 답변이 오고 어떠한 질문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의도를 파악하고 뼈대를 잡고 에피소드를 정리하신 다음에 모든 이 과정들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CV 드랍부터 파이널 인터뷰까지 살펴보았어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뭐가 남았죠? 맞습니다. 최종 합격이라는 과정이 남았겠죠. 이 최종 합격 소식을 받는다면 그 말인즉 여러분은 드디어 에티하드 유니폼을 입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노력과 준비일 거예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신다면 준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분이 노력하셨던 만큼, 아니 그 이상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